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중 월간 단위로 기고하고 있는 검단 4월의 이야기 오늘 풀어가겠습니다. 검단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장으로 표현되는 검단의 아름다움, 남측의 아름다운 단지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많이 오후에는 덥네요. 그 사이에 시장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75,000 국가 지정 2기 신도시 분양가 입주는 늘 꾸준하죠. 그래서 항상 폭락이라는 또 안티족들을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2024년은 이제 입주 2년차, 3년차 시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분양도 좀 주춤하고 입주도 좀 주춤한 시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선 입주와 분양, 특히 입주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물론 102 여기 하반기 입주는 하지만 우선 101을 기준으로는 조금 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이제 전세난이 거의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경기 인천도 전세 난민들이 전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시장은 공평합니다. 갑과 을이 항상 우위만 가질 수 없죠. 을을 위한 시장이었다면 이제 갑을 위한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갑의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집주인들이 고금리, 역전세,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 여러가지 폭탄들을 맞을 수밖에 없는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한 사람은 정말 나락으로 빠지거나 정말 파산이 정말 눈앞에까지 온 걸로 많이 느껴집니다. 자산 가치가 10억에서 반토막 이상이 날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들의 10년의 노력, 수년의 노력은 사실 2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전세로 피해 있는 사람 역시도 전세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집을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저 집을 가져가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쌉니다. 자, 계약갱신권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소나기는 피하지만 다음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검단 신도시 한번 보셨습니까? 네이버 매물찾기 항상 마우스 클릭으로 다 해결하시죠. 그리고 네이버 최저가만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만 전세가 10개 미만입니다.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불과 2년 전 뉴스에 검신의 1억대 전세다, 마피다, 물론 아주 일부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상황을 가지고 한두 건의 거래를 가지고 폭락의 대로 외쳤죠. 빨리 탈검단을 해라. 하지만 시장은 자기 자리, 즉 제값을 찾습니다. 집값도 전세도 월세도 금리의 시륜이 있었지만 변화무쌍하지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금리는 더 이상 오를 기미는 안 보입니다. 동결옥은 앞으로 언젠가 향후 1년 이내에는 내리지 않을까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의 PF 대출설, 위기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터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터진다면 제가 틀렸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만큼 관망하지도 않고 은행들은 진작에 부실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실한 곳들, 부실한 택지들, 또 부실한 건설사는 다 벌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분양가 공사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건설사가 고분양가 분양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현실 분양가입니다. 건설사도 최소한의 마진, 그리고 인건비와 공사비, 자재비는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 고분양, 그리고 고분양 후의 미달, 그리고 떡방들을 통해서 불나방식 자녀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에 가면 정말 호구 잡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로또 분양 인서울, 서울권에 대한 분양은 훈풍입니다. 자, 조금 길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첫 번째 매매가. 매매 물량은 증가도 있지만 전세는 풍기입니다. 우금프는 7억 3천 이상, 전세는 3억 8천에서 4억을 수정합니다. 1540세대 어딘지 아시겠죠? 매매가 100개가 안 됩니다. 가격도 절대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6억대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 보통 1000세대 단지의 매물은 50개 정도. 그리고 지금 비과세 구간이 들어간 단지들 역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미린의 고가 거래 이후에 또 가격이 조금씩 재편, 즉 호가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셋값입니다. 매물도 없고 가격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약간의 가격 차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매물은 적고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는 입주 감소, 분양 감소, 착공 감소로 희귀해질 전망입니다. 심지어 깡통 빌라 때문에 빌라 사는 전월세자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102에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102의 전세 시세가 어떻게 시장 가격을 형성될지가 관전인 포인트입니다. 월세 5천에 150, 34평입니다. 물량도 많지 않지만 수요자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꾸준합니다. 갭 투자자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잘 안 맞춰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3억, 3억 5천 사이에서 갭투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실거래가 높은 호흡은 풀을 하려고 하는 게 1순위죠. 남쪽에 있는 단지들도 원하긴 하지만 가격이 좀 싸야지 된답니다. 하지만 이제 2년차가 달아오면서 높은 전세가와 조금 호가를 낮춘 매매가의 갭투가 조금 형성될 것 같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30평이 갭투로 타겟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4평은 아직 전세와 매매 가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있습니다. 상권, 네, 밤에 금요일, 토요일 날 검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상가들도 불이 꽤 커져나가고 있고 아직은 들어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도 돌다 다 못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기는 데가 꾸준합니다. 어떤 부동산은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했다가 다른 업종에 프리미엄을 받고도 팝니다. 즉 상가도 좋은 자리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된다. 물론 아쉬운 분양가에 아쉽게 미분양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밥집을 갔더니 정말 웨이팅이 있습니다. 예, 주말에 저 점심시간에 일부가 웨이팅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의 확대가 조금 아쉽습니다. 안단테 자이 입주 지원으로 상권이 예상보다 조금 더디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세와 거래 증가, 서울도 비롯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 같습니다.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또 90% 이상 전고점 대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검신의 경우도 신고가가 꾸준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비과세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낮은 거래를 믿을 수 없죠. 그리고 거래와 상당히 매물이 조금씩 부진해지는 느낌이 조금은 들지만 아직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물량은 많지 않고 또 1, 2천 사이에 비싸다고 안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안정적인 세입자 전략이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안 한다면 전세를 마음에 드는 단지를 1, 2천만 원 더 주고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2년 또 갱신계약금까지 4년을 편히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적인 간략사항이 있습니다. 2편은 세상 119타입 자녀세대 분양 중이고요. 북변 우미린 5월에 분양 예정, 검단, 가연, 숲, 마전동에 있지만 검단을 그냥 붙인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중대형 아직 분양 중입니다. 왕로프, 여기는 뭐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고센자도 이제 입주가 6월입니다. 계약금 5%, 왕로프 고센자 아직 좀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고센자는 6월에 입주이지만 9월까지 입주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좀 넉넉하게 준다고 하네요. 롯데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속도는 아직은 좀 더딥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가연숲, 계양 롯데캐슬은 현재 분양가를 봤을 때는 미분양을 예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5월은 행사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과 또 매물이 조금 주춤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과 많은 구독, 많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정보와 정확한 분석, 핵심을 찌르는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검단 신도시 검호입니다. 감사합니다.